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대표인 스티브 포브스 회장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강력한 비판을 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면서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고 있고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급력한 금리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유력 언론사 사주가 연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네요. 그렇죠. 우리 포브스 하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매년 또 흥미로운 그런 이 뭐 부자 순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순위를 발표하고 그래서 경제 전문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언론사인데요. 이 스티브 포브스지의 3세 경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포브스의 할아버지가 포브스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서 손자가 지금 이 스티브 포브스로서 지금 포브스지를 맡고 있습니다. 창업주는 BC 포브스고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멜콤 포브스,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멜콤 포브스, 그리고 이제 스티브 포브스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포브스가 그 어제 포브스 주최의 그 싱가포르 글로벌 최고 경영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연방준비제도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이 너무 협소하고 작은 그림만 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그건 뭐 공감할 텐데, 하지만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 무조건 잡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아주 연방준비제도를 대놓고 질타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티브 포브스 회장이 비판한 연준의 실책이 좀 조목조목 따지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 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면서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다양한 그런 이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나 좀 편협되고 너무나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충실해서 물가가 높을 때 소비를 위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린다는 그런 전략만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급격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소비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을 위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문제는 연방준비제도가 이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처럼 단순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하게 지금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면서 사실은 미국 경제를 침체로 더 나쁘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포브스 회장이 특히 공격한 것은 이 지나치게 급격한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6월, 7월 그리고 9월, 8월에는 FOMC가 안 열렸으니까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그래서 3번 연속 0.75%포인트로 올렸죠.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이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아주 질타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하게 계속하는 것은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의도적으로 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게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망가져야 물건 가격이 내리고, 그 물건 가격이 내려야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연준의 생각인데, 그렇게 경제를 위축시키게 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연준이 그 물가를 잡아야 하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걸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거. 이것은 절대로 인플레이션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봐야 결국 남는 거는 더 많은 후유증, 더 많은 안 좋은 점들일 뿐이다. 이렇게 일갈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포브스 회장이 연준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또 싸잡아서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준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네. 또 세계 각국이 다 자기들의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이 연준을 비판하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다 비판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안정적인 통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앙은행장들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높다고 해서 모든 관심이 그냥 물가 끌어내리기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근데 그게 연준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주요 중앙은행장들 중에서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 뭐 정책 당국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만 매달려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금리 인상만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고방식만 고수하는 이 독단적인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건 연준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다 똑같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았나 네, 모르겠어요. 그럼요. 왜 네. 금리 인상만 이렇게 네. 여기다 그렇죠. 고집을 네. 할까? 그러면은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겁니까? 네. 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판이야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대안이죠. 그렇죠. 근데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1980년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시절 그 당시에 이제 연방준비제도와 비교했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이죠.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그때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4% 맞아요. 한 번에 4%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물가와의 전쟁을 실시했고 그때 그래서 얼마까지 금리를 올렸냐면 기준금리가 20%가 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밟아봐야 지금 3.25에서 뭐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기준금리가 20%가 넘는 수준까지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렸고요. 그러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감세와 규제 완화를 도입해서 생산을 늘리면서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기준금리 올려서 급격한 침체가 왔는데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감세와 규제 완화를 도입했는데 스티브 포브스 회장이 그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이건 행정부는 당시 달러를 팔고 다른 통화를 사들이는 글로벌 공조를 시행했다. 그래서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지금은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글로벌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가 1980년대에 했던 그런 비슷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어찌됐건 이 무언가 이 글로벌적인 그런 공조는 필요하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 때문에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 때문에 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잘 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런 게 기업들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오게 하고 북미 지역으로 오게 해서 끌어들이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공조가 아니라 나만 살고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공조가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연준이 그러고 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금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포브스 회장의 결국 대안이라는 거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거는 특정 나라가 자기만 잘 살고 보겠다, 나만 살고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그 인식을 깨야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그럼 경기 침체가 오고 그래야 물건값이 내리고 물가가 내리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2%까지 내려와서.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된다. 사실 대부분의 유수한 경제학자들, 연준의 뭐 주요 인물들이 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스티브 호브스 회장은 그런 생각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실업률이 높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렇게 스티브 호브스 회장은 얘기했고요. 통화를 안정시키는 게 진정한 치료법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쉽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금리를 이렇게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 고생을 덜 시키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쉽게 나가는 이거 누가 연준 의장이 돼도 이런 거 누가 못하냐. FOMC 열릴 때마다 0.75%포인트씩 올리는 거는 아무나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